요새 이제 AI 나왔잖아요. 되게 충격적인 건 돈이 다 디지털 세상으로 싹 다 옮겨갖고 내 직업이 사라졌었어요. 한 건도 강의를 못했으니까. 통장에 영원히 찍혀 있었다니까요. 작년만 하더라도 AI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맨날 채법 물어보면 헛소리나 하고. 이거 20년 돼도 안 돼.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 채널에 나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나이로는 원래는 60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대면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년 전 가까이 되잖아요. 제가 20대 때는 해외여행이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다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 세대는 온양온천, 그리고 설악산, 그리고 저 때만 해도 되게 세련돼져서 비행기 타고 제주도를 간 거예요. 그때의 성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요즘 젊은 애들에게 미안한데 치열하지 않았어요. 일단 취업이 너무 쉬웠어요.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엄청날 때잖아요. 막 두 자릿수. 그러니까 일자리가 막 남아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보통 3개, 4개 이미 다 취업해놨어요. 그리고 전날 하나를 택해서 가는? 이런 식으로 사실 진짜 취업이 너무너무 쉬웠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연공서열이거든요. 호봉. 그렇게 되기 때문에 회사를 다니면 정해져 있어요. 몇 년 지나면 대리, 몇 년 지나면 과장, 그럼 언제쯤에 집사. 이게 라이프 플랜이 거의 전체가 다 비슷했던 거예요. 신입사원 됐을 땐 그 정도 살아. 그러다가 한 5년, 10년 되면은 뭐 대출 좀 껴서 뭐 재형저축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로 집 살 수 있어. 그러면 이렇게 플랜대로 가면 그냥 한 직장생활 20년, 30년 하면 그냥 애들 키우고 살겠네. 이렇게 편안한 플랜이었죠. 지금처럼 막 불확실성이 도처에 있지 않았어요. 직장이 평생 직장이고, 그러니까 왜 뜨거운 전우회로 똘똘 뭉친 거죠. 다 같이 회식! 그러면 예! 그러면 가고, 이게 완전히 군대 문화 비슷했잖아요.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컴퓨터 지금까지 잘 못 다루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거든요. 겨우 휴대폰을 쓰면서 뭐 물건 사고 뭐 이러는 것도 요즘에는 배워야 될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 웹 관점에서 세상을 봤더니 웹 1, 웹 2, 웹 3가 있잖아요. 웹 1 때는 우리 다 몰랐던 거예요. 웹1 때 우리가 주산학원이 컴퓨터로 바뀌었잖아요. 주산학원이 엑셀로 바뀌고, 이럴 때 되게 젊은 소수의 사람들만 그걸 바꾸거나, 웹2 때 조금 한 거죠.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식의 어떤 플랫폼 경제로 들어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좀 쓰기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웹2의 최고 정점에 있죠. 유튜브. 모든 사람이 개인 방송국 하나씩 가질 수 있어 라고 20년 전에 얘기했었거든요. 웹2 시작할 때 다들 야, 개인이 SBS, KBS를 가질 수 있다고 말이 돼? 되잖아요.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속도가 어마어마했던 것 같고, 요새는 뭐 진짜 AI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최근 10년은. 아니 근데 김미경 선생님한테 저걸 왜 물어봐? 김미경 선생님 저걸 알아? 뭐 이럴 텐데 알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코로나가 딱 터지고 나서 강의가 싹 없어진 거예요. 오프라인 세상에 닫혀버렸어요. 근데 오프라인 세상을 닫혔는데 내 힘으로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죠. 코로나 때문에 막힌 건데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 직업이 사라졌었어요. 통장에 영원히 찍혀 있었다니까요. 몇 개월 동안 한 건도 강의를 못했으니까. 그 정도였어요. 큰일 났다. 근데 나는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만 30년 할 줄 알았지,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거기서 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건 제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 어떻게 만나요? 어디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난 줌 수업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엄청 했죠. 뭐 책 한 300권, 신문 4개, 막 하루에 맥켄지 뭐 이런 컨설팅에서 나오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들 엄청 읽었거든요. 보니까 심플해요. 세상이 원래 열쇠가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털로 전환하지 않으면 난 죽는 거예요. 돈이 다 디지털 세상으로 싹 다 옮겨갖고, 아하, 내가 디지털을 모르네? 시작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메일이나 썼고, 이메일 쓸 때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냥 편지로 하지. 이메일 뭐라 그래? 팩스로 보내지. 이런 거 왜 하라 그래? 막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웹2에서는 내가 인스타도 쓰고 유튜브도 쓰지만 내가 소비자로만 있었지 생산자로 있지 않았던 거예요. 생산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생태계에서 돈을 벌지?를 연구하기 시작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지속적으로 지난 3년간 공부했는데, 내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존엄을 위해서, 존엄이 되게 아는 것과 관련했습니다. 모르면 내 자존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알아야 옳다, 그르다,
나 거기로 갈 거야, 말 거야 라는 나의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존엄과 자존과 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제 챗 GPT 보면 원래 다 있었던 거잖아요. AI 거의 20년 전부터 30년 전부터 계속 있었죠. 작년만 하더라도 AI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만 뭐 맨날 챗봇 물어보면 헛소리나 하고 이거 20년 돼도 안 돼 라고 AI 전문가도 그렇게 예측했던 거예요. 그분이 다 사람들에게 사과를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 예측했다. 챗 GPT가 나오면서 이게 사람들에게 AI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예요. 대화가 되네? 근데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성형외과 그 어떤 거기에 AI가 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내 얼굴을 갖다 딱 대. 그러면 수술했을 때 내 얼굴이 딱 나와? 가장 내 얼굴에 맞는 것들을 막 1억 명의 얼굴을 막 조합해서 가장 좋은 걸 추천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사람 만나서 상담하기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아바타와 그의 아바타가 상담하면서 내 아바타 얼굴이 계속 상담한 얼굴로 실시간으로 바뀌면서 내가 다 볼 수 있어. 엄청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든 산업 분야, 뭐 미술 분야, 음악 분야 모든 도메인에 AI가 붙으면 어떤 식으로 될까? 상상해 보세요. 여기 AI 필터가 있어요. 챗 GPT는 AI 전체 산업 분야 중 한 부분이잖아. 언어 모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AI야? 내가 강사야. 내가 AI를 통과하면 내 직업이 뭐가 되지? 상상해야 돼요. 내가 작가야. 내가 AI를 통과하면 뭐가 되지? 이게 무슨 뜻이냐면 AI의 모든 툴들을 다 활용하면 내가 몇 배로 강해지지? 내가 여태까지 못했던 거 뭘 할 수 있지? 내가 그동안 30년 후에나 이룰 거라고 한 꿈을 지금 당장 해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AI 필터를 통과하신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필터를 통과하려면 뭐예요? 다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내 자존과 존엄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공부를. 요즘에 가면 보면 우리 하루 종일 데이터 휴먼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뭘 공부해야 되지 생각하려면 내가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간단해요, 되게.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보면 휴대폰 먼저 보죠. 깨자마자 바로 봐. 그럼 바로 뭐 먼저 보세요? 카톡 왔나, 문자 왔나, 메일 왔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도 들어가서 보고, 인스타그램도 내 SNS 상태 어떤가 다 점검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돈이 거기서 거래됩니다. SNS에서 거래되기도 하고, 플랫폼에 들어온 유튜브 수익금도 있을 거고, 뭐 등등 여기서 다 확인을 해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그러면 휴대폰 안에 다 모든 지갑이 들어있어서 얘로 찍고 나가요. 얘 없으면 안 돼. 그냥 갖다 붙여도 돼. 찍고 나가. 카카오 택시 불러. 그럼 카카오 택시 불렀으면 카카오 택시 부르는 사람이 나예요, 내 계정 이에요? 내 계정이 부른 거지 내 위치 데이터가 부른 거지 내가 부른 게 아니죠. 배달의민족 밥 시켜 먹었어요. 내 위치 데이터가 밥 시켜 먹은 거지 내가 시켜 먹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메일 하죠. 카카오 계정이 있죠.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데이터 휴먼이에요. 하루 종일 계정으로 활동해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우리 애가 소비자였지 한 번도 주인인 적이 없다면 주인 노릇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려면 공부해야 되지. 소비자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누르면 살아요. 내가 여기서 생산자가 되려면 누르기만 하면 안 되고 밥만 시켜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을 이 플랫폼 내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지라고 의도가 생겨야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의도. 자, 내가 미국 갔어요. 내가 미국 가서 뭐 먹고 살면 좋을까라고 살피려면 일단 리서치부터 해야 되죠. 미국 문화도 알아야 되죠.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그러니까 욕망의 동선을 파악해야 되죠. 그걸 다 파악하고 나가면 어떻게 뭐가 생겨요? 아, 내가 이걸 하고 살면 좋겠어라는 의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면요, 온 사람들이 데이터 휴먼으로 사는 이 땅에서, 이 생태계에서 내가 의도를 바로잡을 수가 없어요. 의도가 안 생겨요. 내가 만약에 장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사람들이 요새는 뭐 어떤 먹는 걸 좋아하지? 그래서 어디다 프리미엄을 주고 이 가게를 들어갈까? 오프라인도 다 파악을 하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의도가 생기죠. 세상에 대한 파악을 해야 의도가 생길 거 아니에요. 요새 이제 AI 나왔잖아요. AI가 다 못해요. AI는 의도가 없어요. 걔가 무슨 의도가 있어요? 걔는 그냥 다 알고 있을 뿐이에요. 2021년까지 세상의 지식을 다는 아니죠. 대부분 많이 갖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내가 의도가 있으면 얘를 잘 사용할 수 있겠죠. 의도가 없으면 있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어떤 게 있는지 알고 내 의도를 세우면 얘가 각에 딱 맞는 거죠. 그거 뭐 자료 찾아보면 1번부터 100번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되게 충격적인 건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가장 창의적인 직업이라고는 AI가 못할 거야 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음악을 작곡해, 그림을 그려, 디자인을 해. 근데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20위 안에. 글을 써. 창작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있고 오히려 육체 노동에 빠져 있는 거예요. 로봇이 우리 육체 노동을 대체할 때까지는 엄청 오래 걸릴 겁니다. 그건 진짜로. 인간은 문 따는 게 엄청 쉽죠. 아유, 로봇 문 따려면 이렇게 5만 년 걸려요. AI 때문에 사라지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빠르게 변화되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변화에 대처하는 자세 중 제일 나쁜 게 첫 번째. 안 변해. 이게 제일 나빠요. 변하기 뭘. 야, AI가 직업을 가져가? 그러면서 속으로는 쫄았어. 갖고,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불로 덮어놓고 안 열려고 하는 게 참 나쁘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크게 손실을 봐요. 나중에. 그런데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뭐냐면 겁먹는 거예요. 열긴 열었는데 직시하지 않고 이렇게 헐끗 보면서 사라진대. 야, 우리 직업, 나 직업 없어질까? 아니, 자기 일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작가야. 그러면 자기가 알아봐야지 없어질지 말지. 자꾸 남한테. 없어져요? 아니 이게 무슨 5만 원 복채 내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AI가 인간의 직업을 대체하는 게 아니고요.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잘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의 직업을 대체할 겁니다. 이건 인간끼리의 경쟁이지 우리 항상 기술을 활용해 왔잖아요. 이메일이라든지 뭐 슬랙 같은 거, 노션 뭐 등등 워크스페이스를 잘 디지털로 구축해 놓는 사람들 보면 업무 소통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잘 활용하면 되잖아요. SNS도 인블류,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탁 설치해 놓고 나를 몇 배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걸 활용 못하면은 역량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AI도 똑같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작가 이 직업 사라져? AI가 나보다 글 더 잘 써? 이게 아니고 AI의 멘토가 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얘를 잘 활용하는 멘토가 될 거야. 내가 AI와 파트너십을 가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AI를 공부를 해야 파트너가 되겠죠. 그럼 말하자면은 내가 내 옆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시스턴트를 한 5명 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존이요, 자존. 인간으로서의 자존인데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언제든지 심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쫄면 안 돼요. 야, AI 나왔어. 큰일 났어. 이게 아니고 빨리 공부해야 하는 거야. AI 상태 다 파악해. 이 변화 속도 정도는 내가 따라가줘야 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뚜껑을 덮어놓으면 안 되고 제가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원래 공부하면 허점이 보여요. 공부 안 하면 내 허점이 다 드러나고 공부하면 AI의 허점이 보여요. 세상만사 다 허점이 있잖아요. 그 허점이 뭐예요? 내가 메꿀 지점이죠. 그게 내 사업 아이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어요. 내가 심판을 보는 거예요. AI 저런 건 문제 있네. AI는 철학적으로 인간에게 이런 안 좋은 면이 있구나. 그러면 AI 시대의 인간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의 정서적인 면을 케어할 직업이 더 뜨겠네. 원래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우울이 심해지는 거 아시죠? 그러면 나는 기술은 별로야. 근데 기술은 알고는 있대. 나는 기술 쪽으로 가지 않고 나는 오히려 더 정신 혹은 철학적으로 갈래. 그러면서 철학 쪽이 더 발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존을 갖고 덤벼야 돼요. 내가 꼭 기술 모르면 나는 큰일 나가 아니라 기술 알 만큼만 알면 돼. 이해하면 돼. 책 한 10권 읽을 정도로 이해하고 그리고 나는 심판을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난 이걸 해야지. 기술 쪽 안 가셔도 됩니다. 기술 때문에 오히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소외가 커지는 거 아세요? 소외, 외롭고 우울하고 뒤처진 것 같고 그분들을 위로해주고 해야 되는 어떤 정신적 직업이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AI 시대에. 누구는 이번에 막 집 샀대. 코인에서 돈 100배 벌었대. 주식해서 대박 났대. 우리가 알 때까지만 대박 난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망했잖아요. 어쨌든 이게 문명이 발달하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개인의 업앤다운도 심하고 사람들끼리의 양극화도 심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떠냐면 내 멘탈이 잡고 있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경쟁이 심하고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의 정서나 마음과 이게 소외되기 시작해요. 나만 바본가? 나만 뒤처지나? 근데 이런 사람들을 손잡아 줄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사회는. 그래서 요새 아시죠? 심리, 이런 쪽, 상담, 또 정신과, 여기 일 되게 잘 되잖아요. 사람들이 문명이 발달하면 극도의 소외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다 봐야 돼요. 어디건 정말 막 두려워하거나 막 위축되지 말아요. 아무리 세상이 기술이 발달해도 난 그 위에서 볼 거야. 근데 위에서 보려면 알아야 위가 돼요. 모르면 밑으로 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 AI 이렇구나. 웹3 이렇게 가는구나. 오케이 뭔지 다 알았어. 근데 나는 이런 성품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는 이 사회에 이렇게 기여하고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딱 해야 돼요. 자신 있게.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공부도 안 했어. 파악도 안 했어. 그러면 시선이 세상이 위에 있고 내가 시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나만 이래. 이렇게 사지면 안 돼요. 시선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게.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하루에 2시간, 1시간 공부하면 돼요. 우리가 너무 공부 안 하고 소문 듣고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문은 공부가 아닙니다. 야, 그거 뜬데? 이건 공부가 아니에요. 일단 공부할 땐 태도거든요. 나이 들어서 공부는 다 태도로 하는 거예요. 첫째, 제일 중요한 공부는 나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꿈이 뭐지? 내가 이 세상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게 뭐지? 우리 100살 살잖아요. 디깅러가 되세요. 그러면 자존감이 확 삽니다. 디깅러가 뭐냐면 한 가지 딜이 파는 거. 뭐든지 5년 파면 다 중간 전문가는 돼요. 막 목공을 5년 했어. 카메라 찍는 거 5년 했어. 사진 5년 했어. 여행 5년 꾸준히 다녔어. 자전거 5년 탔어. 그러다가 이제 1단계 됐으면 그 다음에 더 파. 그럼 10년. 그러면 누구를 가르칠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10년간 꾸준히 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은퇴 후 최고의 직업은 디깅러입니다. 한 가지 내가 좋아하는 걸 딜이 파기, 아니면 뭐 기타를 배웠어. 그러면 분명히 내 뒤에 못 판 사람들이 한 삽이라도 뜨려고 좀 배우려고 그래요. 그럼 그분들을 티칭하면서 커뮤니티 만들면서 살아도 되고, 그래서 뭔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 건 한 가지를 들이파는 거를 하나를 일단 시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트렌드를 좀 알아야 돼요. 너무 뚝 떨어져서 살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트렌드에서 멀리 있으면 내 가치를 전달할 터널을 잃게 돼요.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는데 사람들 없는 데다 터널을, 파이프를 연결할 수 없잖아요. 나라는 인간의 파이프를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공부가 어렵지 않은 게, 저 공부 다 어떻게 하냐면 책 읽거든요. 이게 유튜브 영상만 단편적으로 보면 다 섞여서 나중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도 보다 보면 정신만 없고.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알고리즘이 원래 마케팅이잖아요. 마케팅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돈을 가져가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만의 알고리즘을 가지려면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잖아. 내 꿈은 뭐지? 난 뭘 원하지? 이게 나만의 알고리즘이에요. 아, 이거 했으니까 다음엔 이거 해봐야지. 나만의 의도대로 움직여야지. 알고리즘 의도대로 끌려가면 결국은 뭘 사게 된다니까? 그래서 나만의 알고리즘. 그럼 아침에 1시간씩 나만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내가 책 읽어. 별거 없어요. 책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300페이지를 쭉 읽으면 이 생각이 쭉 이렇게 내러티브를 갖고 쭉 흘러가면서 의도가 생겨요. 책을 정말들 안 읽으시거든요. 웹3에 대해서 궁금해. AI에 대해서 궁금해. 챗 GPT. 그러면 챗 GPT로 내 아이 원어민 만들기. 그거 조금 보고 이렇게 따라할 게 아니라, 챗 GPT가 왜 나왔지? 이게 인류 역사를 어떻게 바꾸지? 나와는 무슨 관계지? 이걸 그냥 책 한 3권 읽으면 똥 하고 나만의 의도가 생길 텐데, 우리 아이 원어민 만들기 챗 GPT 10분 만에 완전 정복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번 그렇게 꾸준히 나의 알고리즘을 갖고 자기 개발을 한다 생각하고 방향을 정하고 그쪽 공부를 하시는데,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십시오. 1. 시간. 난 새벽인가? 난 밤인가? 해서 적어도 1-2시간 만드세요. 그리고 나만의 책상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는 책상에서 하는 거지 소파나 침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워서 보는 책은 잘라고 보는 책이잖아요. 수면제로. 그래서 정말 작아도 조그만 책상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앉아서 벌써 이렇게 사람이 마음가짐과 각이 달라집니다. 책상에 있으면 차 한 잔 놓고 책 놓고 필기하고, 아유 달라지죠. 책과 책상을 가까이 하면 사람 운이 좋아집니다. 책 속에 운이 다 있으니까요. 아유, 다 할 수 있죠. 운도 하나의 에너지거든요. 세상에 존재하는 떠다니는 운이 있잖아요. 그럼 떠다니는 운은 다 누가 만들었게? 다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70억 인간들이 다 자기가 열심히 활동해, 뭐 열심히 일해 이러면서 왜 사람이 사회 현상에 기여하고 있잖아요. 알게 모르게. 태어나서 뭐 내가 오늘 뭐 라면이라도 하나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한테 와서 사 먹으면 운이 좋은 거잖아요. 내가. 모든 사람이 내 운을 갖고 있다니까요. 70억 인구가. 그러면 그 운을 가져다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좋은 에너지를 가지려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상이 있고 책이 있으면 세상으로 통로가 생긴다니까요. 내 생각이 맞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거기로 가. 아, 이런 사람 만나볼까? 가. 나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이 동기부여가 내 운이에요. 그 동기부여 되려면 새로운 사람 만나고 새로운 책 읽어야지. 똑같은 사람 계속 만나서 어제 했던 얘기 계속하고 어제 했던 흉 계속 같이 보고, 그럼 뭐 운이 좋아지겠어요. 분명한 건 두려운 게 맞는 감정이세요.
잘못된 감정이 아니에요. 이렇게 운 좋게 저도 코로나 이후에 공부길로 들어서는 바람에 사람들의 공부 리더로 들어서는 바람에 제가 먼저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해서 나눠드리고 이러니까 좀 안정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전혀 몰랐다 그러면 알지는 못하는 가운데 되게 두려웠을 것 같거든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직업 하나가 있습니다. 당장 그 직업은 누구나 그 직업 가질 수 있어요. 학생. 세상 끝날까지 제일 좋은 직업이 선생이 아니고 학생이에요. 계속 배우니까요. 배운다라는 건 끊임없이 뭔가를 배우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인 충만감이 생겨요. 나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 충만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왜 넷플릭스 보다가 누워있다가 내가 소파인지 소파가 나인지 막 헷갈리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세가 너무 싫잖아. 이렇게 계속 막 무기력해. 그럼 뭐가 없느냐. 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그렇죠.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만의 책상에서 그래도 언뜻 시집이라도 읽었어. 아니면 캘리그라피 공부해서 뭐 썼어. 그러니까 나로부터 내가 뭔가 해냈다는 걸 가시적으로 내가 보게 되잖아요. 그럼 나에 대한 신뢰감이 생겨서 너 잘했다. 그럼 너 요것도 해볼래? 그리고 내가 나한테 주문을 넣기 시작해요. 내가 나한테 주문을 넣어야 돼요. 내가 애들한테 주문 넣을 게 아니라 너 공부해 이게 아니라 너나 하세요. 이렇게 내가 나한테 이렇게 주문을 걸기 시작하면 주문대로 내가 또 행동해요. 그러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학생이면 죽을 때까지 성장해요. 선생님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은 원래 학생이 하는 거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72세 때 철학 공부를 하려고 다시 대학원을 들어가셨거든요. 물어봤어요. 나 띠동갑이에요. 저보다 12살 많은 분이에요. 왜 공부를 하세요? 학생이 제일 좋아. 학생이면 그냥 앉아서 선생님이 말하는 거 따박따박 받으면 되고 모른다고 배짱 부리면서 물어봐도 되고 그리고 학생으로 살았는데 내 인생이 해결된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 내 과거에 억울했던 게 왜 억울했는지 내가 왜 우울했는지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내가 해석이 되더라고. 내가 선생 노릇 하려고 그랬어 봐라. 과거에 그게 해석이 됐겠냐? 학생이 되니까 해결되는 게 너무 많아. 그 말이 정말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인생은 늘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로 옆에 쌓여 있고 언제든지 우리가 내 자신으로부터 생긴 문제는 나 스스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학생이어야만 해석이 가능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웹2와 웹3의 중간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늘 플랫폼 경제에서 그들이 정한 프로토콜대로 수익을 쉐어받는 게 아니라 내가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는 세상에 살아야 맞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강화돼야 되거든요. 세상은 항상 개인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왔어요. 투표권 없다가 투표권 있고 양반 상놈 이거 다 부시고 우리 다 민주주의 개인 가졌고 자 그다음에 방송국 3개만 보다가 누구나 다 방송국을 가졌고 자 이제 점점 이렇게 개인이 강화되는 쪽으로 기술이 뒷받침된다고요. 기술이 개인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소망과 희망이 기술을 끌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제 웹3까지 왔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웹3 세상 막 펼쳐진다고 메타버스 이러다가 갑자기 챗 GPT 하면서 AI가 6개월 전에 뻥 하고 온 거예요. 이걸 좀 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30대, 40대, 50대 분들 알아야 되잖아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들 지금 각 산업 분야에서 열심히 자기 프로페셔널한 직업을 갖고 다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대학에 가서 이걸 다시 배워요? 그리고 막상 대학 간다 그래도 대학도 준비 안 됐어요, 아직.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셔서 함께 한 200~300명 정도가 새벽에 정신 번쩍 나게 AI 산업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고 자기만의 비즈니스를 설계하는 과정을 제가 이번에 만들었어요. 공부해야 돼요, 진짜. 지금 이 과정은 한 11분의 비즈니스 리더들이나 AI 관련한 리더 혹은 AI 관련한 교수님들이 11분이 이제 강의를 하실 텐데 그 이제 매주 화요일 새벽에 모여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는 거기 모더레이터로 들어가요. 교수님들이 강의하면 끝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궁금한 거 계속 캠으로 보고 근데 그 11분 섭외하는데 정말 고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하정우 대표 같은 분들은 얼마나 바빠. 입수했지. 특히 이걸 오프라인에서 하는 이유는 서로 교류해야 돼요. 이게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교류되면 거기서 엄청난 재미있는 사업들이 막 나와요. 옛날에 웹2 시작할 때 그때 뭐 네이버 요만했죠. 카카오 아무 조그맸죠. 그런 분들끼리 얼마나 많이 교류했는지 아세요? 그 교류했던 몇백 명에서 우리나라 웹2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공부는 항상 초기에 해야 된다.